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군 에어쇼에서 미국의 폭격기 B-17와 P-63 전투기가 충돌해 추락을 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의 KF-21 전투기의 300대 초도 물량 생산 라인 가동을 기존보다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카이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역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은 전투기들의 노후로 인한 기체 결함이 대부분인데다가 자칫하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종사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추락할 때 한국의 KF-21CJ 2호기가 대한민국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KF-21 전투기가 2호기의 첫 비행에 관련한 결정적인 성공 요인인 애프터버너 엔진의 가동과 함께 랜딩 기어 오프부터 시작해 1호기에 누적된 항적기로 스마트 데이터가 매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KF-21의 최초 비행인 7월에 있었던 1호기의 첫 비행보다 이륙이 더욱 쉬웠다는 방위산업청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번 2호기의 첫 비행 성공과 관련하여 그 무엇보다도 한국 공군이 축적한 비행 데이터들이 모여서 성공의 촉진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K링크 항전장비 시스템은 KBS를 통한 비행 데이터를 습득하는 최첨단 스마트 데이터 습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엔진을 켠 후부터 시작해 곧장 이륙할 때부터 랜딩 기어를 포함한 모든 제어 장치들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보고되는데요. 또한 KF-21의 2호기는 1호기와 특성까지 유사해 비행이 더욱 용이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 2호기까지 비행에 성공을 함에 따라 전투기 2대로 2배 더 많은 비행 시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KF-21 CJ4호기부터 시작해 국좌형인 CJ6호기 역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할 예정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KF-21 CJ3호기와 4호기 역시 모든 조종 기술을 숙달한 4명의 엘리트 조종사의 교대 근무로 시작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까지 엔진 점검 및 랜딩 기어 확인, 기체 주입과 미엔진 개통까지 확인하며 2호기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이륙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3호기와 4호기 역시 첫 번째 이륙 허가를 선포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 없이 모든 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1호기부터 시작해 9호기까지 KF-121 전투기의 비행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총 비행 성능 및 천룡 미사일을 포함한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최종 라스트 점검을 통해 개발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 전투기의 노후화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F4 팬텀은 등장한 지 50년이 지났으며 이 정도의 연식은 중국의 J8 전투기와 유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구형 전투기들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군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기존 계획보다 수명을 강제로 연장시켜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까지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KF-21 전투기의 초대 물량을 300대를 조기에 확정을 지어야 하는 카이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FA-50 전투기를 추가 양산하고 2024년 KF-21 전투기의 최초 양산 물량을 늘리면 총 80대를 확보해 노후 전투기 도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단축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군본부에서 기존에 도입할 F-35 전투기를 제외하고 KF-21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노후 전투기의 도태를 최대 3년에서 5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면 F-35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체계적으로 신뢰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뜻이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안정감과 추진 계획의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KF-21의 경우 생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상황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KF-21 전투기의 투명한 스펙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매립형 무장창과 랜딩 기어를 확인 후에 곧바로 비행 일정도 당겨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산 엔진 시험을 늦게 진행한 관계로 다소 급한 일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서 KF-21의 도입을 좀 더 앞당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앞 선례를 확인하자면 FA-50의 경우 개발을 완료, 예상할 시점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개발 완료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는 항상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 실제 개발 완료되는 시점은 그보다 몇 년은 더 빨리 완성을 해왔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앞당기는 것은 항상 환영받지만 늦어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꼼꼼한 성경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산 무기들의 신뢰도를 보면 예정 일정에 맞추는 것은 물론 안정성을 중점으로 두며 개발을 마친다는 신뢰를 상대방국가에게 심어주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수출 가격은 600억에서 700억 사이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KF-21의 수출에 대해 상당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개발이 완료가 되면 사간다는 나라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방산 수출 국가로 많은 부분을 진행시켰고 성공시켰습니다. 동유럽의 대표인 폴란드는 인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자주포와 장갑차를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를 수입하길 원했는데 이를 3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한 국가를 찾았으나 그 중에 가능한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기 생산 속도가 절대적으로 느리며 한국처럼 납기일을 제때 맞추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폴란드 국방부의 선택입니다. 모든 안전사안은 기간 내에 점검하고 분물자를 출하해내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적극적인 AS 역시 한국 국방산업의 강점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개발 비용입니다. 전투기 개발 비용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교했을 시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은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 낸다는 일념 아래 KF-21 개발을 어떤 나라보다 열정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국면에 다다르자 이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매체는 한국의 KF-21이 CJ-2호기가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투기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의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4차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KF-21은 지상에서 각종 시험을 진행 중이며 국산 형태의 자체 엔진 동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연료와 전기계통 장치 및 모든 장치들의 정상 작동을 테스트하는 최종적인 단계를 성공함에 따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음 달에 KF-21 전투기의 탑재 후 첫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